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듈은 여러 코드를 한데 묶어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 모음을 말합니다. 모듈에는 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함수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모듈 사용하기, 모듈 만들기, 모듈 경로, 모듈 임포트 파헤치기, 유용한 팁, 마지막으로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모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은 현재 3.0 버전을 기준으로 대략 200개가 넘는 모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해서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모듈로 구현하면 똑같은 기능을 반복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프로그램 구현에도 모듈을 추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를 이름 공간으로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듈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하는 이름 공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나 데이터가 이름이 똑같아서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하겠습니다. import라는 구문은 모듈을 현재 이름 공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메스 모듈은 상악함수, 제곱근, 로고 관련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는 수학과 관련된 내장 모듈입니다. import math 하면 math 안의 함수들과 관련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th 모듈 내부에 있는 POW는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파이는 원주율을 가리킵니다. dir 함수를 사용하면 이미 현재 이름 공간에 있는 모듈의 안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가져온 math 모듈을 dir 함수를 이용해 살펴보면 math 모듈 안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와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FTP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FTP 서버에 접근해 파일 리스트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파이썬에서는 FTP 라이브러리 모듈을 사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서 FTP 라이브러리 모듈에서 FTP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FTP 서버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리스트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기능을 C 언어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파이썬이 얼마나 간편한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이썬은 많은 모듈을 지원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모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사용자가 만든 일련의 함수 혹은 데이터를 파일에 넣게 되는데 이를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일반적으로 모듈 이름 뒤에 .py를 붙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각자 모듈 단위로 일을 진행하면 할 일이 분명해지고 효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집합 관련 모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스 코드는 교재를 참고해주세요. 우선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함수를 만듭니다. simpleset.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를 파이썬 라이브러리 디렉터리 폴더로 옮깁니다. 윈도우의 경우 기본으로 파이썬을 설치하셨다면 C 드라이브 밑에 파이썬 폴더 밑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합집합 함수를 이용해 두 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명령을 이용해 simpleset을 가지고 옵니다. 집합을 선언하고 우리가 만든 simpleset 모듈의 합집합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생성한 simpleset.py를 파이썬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로 옮겼는데 만약 옮기지 않고 임포트를 시도하면 simpleset이라는 모듈을 찾을 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모듈의 경로는 임포트를 했을 때 모듈의 위치를 검색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모듈은 모듈 경로 내에 위치해야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모듈 검색 경로들은 파이썬의 sys.pass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듈의 경로 밖의 모듈은 임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듈을 임포트할 때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모듈을 찾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이 실행된 디렉토리, 두 번째는 파이썬 패스 환경보스에 등록된 디렉토리, 마지막으로 표준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에서 찾습니다. 모듈 안의 어트리뷰트들을 사용하려면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임포트 구문은 어디에서나 사용합니다. 가령 함수, 제어문 내에서도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포트 다음에 모듈 이름을 적어주는 방법은 기본적인 임포트 방법입니다. 모듈 .이름 형식으로 모듈 안에 데이터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 임포트 방법은 위의 경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듈 임포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모듈 import attribute. 이 방법은 모듈 안에 정의된 어트리뷰트 중 이름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를 현재 이름 공간으로 임포트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된 어트리뷰트는 모듈 이름, 어트리뷰트 이름 같은 형식으로 쓰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simpleset import union. 구문이 실행되면 simpleset 안에 union 함수를 현재 이름 공간 안으로 가져옵니다. 결국 앞에 simpleset이라는 것을 써주지 않아도 union 함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rom 모듈 import 별. 이 방법은 import 모듈 이름 방법과 비슷합니다. 단 언더라인으로 시작되는 어트리뷰트를 제하고 로딩을 합니다. 다음 방법은 import 모듈 as 별칭입니다. 모듈 이름을 별칭으로 변경하여 임포트합니다. 모듈 이름이 길거나 어떤 모듈을 다른 이름으로 참고할 때 아주 좋습니다. 모듈을 임포트하면 파이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듈을 임포트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sys.pass에서 등록된 디렉토리에서 모듈들을 찾습니다. 만약 모듈에 바이트 코드가 있으면 이를 바로 임포트합니다. 바이트 코드가 없으면 인터프리터를 이용해 해당 모듈의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만듭니다. 바이트 코드는 무엇일까요? 바이트 코드는 일종의 중간 파일입니다. 모듈 파일이 simpleset.py라면 바이트 코드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simpleset.pyc라는 이름으로 모듈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바이트 코드는 모듈이 임포트 될 때 인터프리팅 되지 않고 바로 메모리에 로딩되므로 결과적으로 임포트가 더 빨라집니다. 바이트 코드는 모듈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처럼 pyc 파일이 생성된 다음 임포트 구문을 실행하면 별도의 인터프리팅 없이 어트리뷰트들을 현재 이름 공간으로 가져오거나 모듈의 이름을 현재 이름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이후 모듈의 코드가 실행됩니다. 아래 예제 모듈을 임포트하면 프린트 테스트 모듈 구문이 실행되어 화면에 테스트 모듈이 출력됩니다. 모듈이 임포트되면 프로그램이나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끝나기 전까지 로딩된 모듈의 메모리는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위에 모듈을 다시 한번 임포트하면 테스트 모듈 문구가 찍히지 않는데 이는 이전에 한번 임포트했기 때문에 모듈의 내용이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고 모듈을 다시 로딩할 필요가 없어서 모듈을 로딩하지 않고 이 때문에 프린트 구문이 다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IDLE 혹은 파이썬 인터프리트를 종료하고 재시작한 다음 다시 임포트하면 테스트 모듈이 다시 찍히게 됩니다. 파이썬 모듈은 임포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콘솔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이 직접 실행 혹은 다른 곳에서 임포트 되었을 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name attribut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듈이 임포트 되었을 때 name 는 모듈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이 직접 실행되었을 때 name은 main_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모듈을 임포트했을 때 혹은 직접 실행했을 때 다르게 동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임포트 하셨네요. 콘솔에서 직접 실행시키면 모듈을 직접 실행하셨네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name 를 이용한 구분 방법은 매우 유용한데 특히 모듈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모듈을 수정하거나 코드를 추가할 때마다 임포트해서 테스트 코드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 실행했을 때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면 바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개발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모듈의 모음입니다. 대부분 어떤 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듈을 묶어놓는 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에서는 모듈을 묶는다는 것 말고 다른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파이썬 모듈 이름 공간을 구조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 중 XML 관련 모듈들을 모아놓은 XML 패키지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돔이라는 디렉토리가 보이는데 이는 돔이 XML 패키지의 하위 모듈이고 이는 돔 reg expect builder보단 상위 모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접근할 때는 점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이를 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xml.dom이라고 하면 XML 패키지 중 돔만을 한정시키게 되는 겁니다. 각각 폴더에 들어있는 init .py는 초기화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패키지를 임포트하면 자동으로 init .py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export xml.dom이라고 입력하면 dom 폴더 밑에 init .py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6장 모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